전쟁 장기화, 대폭락 패턴까지 등장했습니다. 3월 6일 이틀 전 옵션 만기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라는 이 변동성으로 인해 하락하게 된 비트코인, 4시간봉 일목구름대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대를 기간 조정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이제 상단에 존재하는 68K 부근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저항을 막고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해야 되며, 최근에 이 계단식 상승이 있었던 저점길이었을 때 이 빗각을 다시 하락 돌파한 만큼 우리는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박스권 하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후에 고점과 저점이었을 때 이 박스권, 그런데 이 모습이요 22년도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2년도 차트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모습인데요, 이때도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 후에 하락 나오면서 ABC 반등 나와주고 그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 횡보 후에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 함께 보실게요. 자, 22년도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왔을 때의 고점과 다음 저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진행하다가 상승분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깨고 매물대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현재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신고점 달성 후 하락이 있었고요. 반등 ABC 파동 나와주고 그 이후 재차 하락하면서 현재는 저점을 찍고 반등 이후에 횡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등 이후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박스권 하나 그려보면요, 똑같이 이전 저점을 깨고 지금 어떤 모습? 반등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을 깨고 올라갔다가 매물대 부근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제대로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년도 차트 복사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금 봤을 때 아래가 22년도, 위에가 현재 차트인데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22년도 차트에 딱 이 정도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 추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드를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트레이더 블럭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별로라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3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전 관점부터 간단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3월 6일날 비트코인은 하락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금요일은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또 이에 더해서 저녁에 경제지표 발표라는 이 변동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69K까지 하락을 말씀을 드렸고, 69를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12시간봉 헐밴드를 활용 중심선 부근 67K 부근까지 하락 후에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룸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숏타점을 잡고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제가 이때 숏타점을 잡았던 이유, 비트코인은 약 4시 30분, 5시 이전에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70K를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봉 헐밴드의 중심선을 하락 돌파 후에 제대로 뚫지 못할 거라고 판단, 여러분들께 숏타점 잡아드리면서 손절가 정말 가까운 자리 71.6K, 우리가 손익비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만큼 여러분들께 숏타점 함께 진입을 했고요. 저와 함께 진입하신 분들은 5.6%의 수익률, 레버리지 20배, 약 110%가량의 수익률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헐밴드 지표의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승을 볼 거다, 반등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틀에서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일날 발표가 나섰던 이 경제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고용 지표를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 보세요. 우리의 예측치는 58K였지만 실제로는 92K, 이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1월달에는 126명이 취업을 했는데 2월달 예상치는 58명이 취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2명이 실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죠. 여러분, 경제가 약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상황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 확대 기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 때문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하게 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골목인데 이 길이 막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석유 공급이 당연하게도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유가가 오르고요. 실제로 지금 가격을 보면요. 브렌트유 가격 92달러, 이번 주 상승률 28%, WTI는 상승률이 무려 36%, 굉장히 엄청나게 큰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분위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차트는 계속해서 변동성 폭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변동성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차트는 더 정직하게 움직여줍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만 찾으면요, 우리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어디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린이 분들은 이런 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스터디룸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트 보는 법 함께 공부하거나 실시간으로 관점과 타점 궁금하다,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이 링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니까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거나 문자 작성 화면에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절대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인 대신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니까요. 첫 번째 있는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입장 신청, 연락받으실 본인의 번호,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번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그냥 공개방으로 운영을 했더니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스터디룸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했더니 자꾸 광고쟁이들 자꾸 들어와서 스팸 메시지 엄청나게 도배해놓고 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진실성 있으신 분들만 함께하기 위해서 번호 남겨주시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글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010-5642-1237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쟁의 장기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UAE, 카타르 이런 국가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카타르는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죠. 이는 계속해서 중동 전체 지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커진다면 석유 공급은 더 줄어들 거고 그럼 유가, 기름값은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제점화,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각종 물건이나 재료들 운송하는 비용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물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제점화,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최대 수혜 바로 러시아입니다. 중동 석유가 막히게 되니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러시아 석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거래에서는 러시아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석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항복하거나 붕괴할 때까지 압박하겠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란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쏘아 붙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지금은 두 가지의 힘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상승 압력, 고용지표가 악화됐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며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중동 전쟁,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제점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고점을 뚫었음에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하락의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박스권 그려서 잠시 보여드렸죠. 이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이전 고점은 깼으나 결국 매물대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도 이 매물대 부근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고요. 프랙탈 관점에서 저는 한 번 더 하락의 위험성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전쟁이 빠르게 끝나게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격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025년도 이 4월 달에 반등과 함께 신고점을 달성했었던 저점 자리 74.5K와 다음 존재하는 이 반등 자리 80.6K, 최종적으로 97.9K, 이렇게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신 것처럼 반등 나왔던 자리고요. 두 번째 또한 반등 나왔던 자리죠. 저는 74.5K를 뚫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비트코인 신고점 달성하고 반등 ABC 나왔지만 다시 하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전에 반등 나왔던 자리 25년도 6월 22일 날의 저점 자리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저항 구간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74.5K도 많은 사람들이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간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기 전까지는요, 절대 비트코인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저는 최소한 이전 저점 자리죠, 60K까지는 한 번 더 내려와서 이 더블 바텀 모양새를 취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깨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이전 자리에서 중요한 구간들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딱 봤을 때 이전에 반등 나왔던 중요한 자리들 24년도 4월달의 저점, 24년도 7월달의 저점과 8월달의 저점까지 합쳐서 60K부터 56K까지가 1차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49K까지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숏타점을 입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22년도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 프랙탈 관점에서 이전에 중요했던 자리인 74.5K 부근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관점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성급한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난 좀 단타 치고 싶다, 짧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8.5K 부근을 상승 돌파한다면 1차 진입하셨다면 익절가 70K에서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4시간봉에서 일목구름 지표의 스팬드선이 존재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는 이 위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익절가로는 70K라고 설정을 해두긴 했으나 이 자리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익절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 보인다면 곧바로 전량 익절하셔서 꼭 시드를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하락 관점은 66K 부근 지켜진다면 지지하기 후에 1차 진입하셨다면 익절가로는 66.9K, 67K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프랙탈 관점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로 바뀌는 자리와 정말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락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상승이라고 보시나요? 하락과 상승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블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